바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추천은 차트와 재료 두 개 동시 만족하는 종목 위주로 드리기 때문에 차트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재료 일정 따라오시면 되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강한 반등이 있었고 간만에 드디어 5일선을 회복을 해줬습니다. 종가상 처음으로. 이전에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라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금 역배열을 끊어준 구간이기 때문에 회색 저가를 지키고 횡보를 하다가 올라오든 바로 V자로 올라오든 이전처럼 좀 강력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고, 제발 좀 이전처럼 당연한 급락에 따른 급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죠. 5일선 회복 안착, 역배열 돌파 초입 마감이 되었다. 현재 가매도 구간에서 누가 봐도 명확한 낙폭과대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시도를 해주고 있고, 다만 거래대금이 지금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와줘야 됩니다. 코스닥 경우 거래대금이 6.6조고 8조까지는 올라와줘야 좀 안정권에 들어가 줄 수가 있다. 미국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 파적인 발언에 국채 금리와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지수의 상승 원인이 되었고요. 삼성전자와 LG엔솔의 실적 서프라이즈도 지수 견인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쟁 수혜주들은 흥구석유, 한국석유, 빅텍, 일부 대장급들을 제외하고는 대개 다 단발성으로 반짝 상승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죠. 대장급만 강세, 나머지는 좀 하락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 거래대금을 보면 코스피는 8.6조, 코스닥은 6.6조, 좀 더 올라와줘야 된다. 오늘 미국에서 FOMC 회의록 공개 예정 일정 있고요. 현재 해외 지수에 비해서 너무나 과한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예, 우리만 갖고 이런 자리인데, 첫 번째로 지금 B2 신용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털어내는 세력들의 과정, 그리고 공매도, 또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이슈도 있죠. 주요하게는 이렇게 세 개로 이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런 이유들을 찾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9월 내내 지수가 하락이 나왔지만 추천주는 단기 상승폭이 아주 크게 높은 승률로 보여줬습니다. 주도주 일정주 따라다니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지수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손절 잘해주고 주도주 일정주 따라다니면 만회가 되니까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9월 내내 지수는 하락이었으나 추천주는 크게 잘 올라가줬다. 대표적으로 로봇주를 일정주로 선침에 들어가가지고 8월 말부터 9월에 크게 수익을 많이 냈죠. 다음 추천주와 전쟁 수혜주들 현 대응법 볼게요. 푸른기술이 기존 추천주였고 오늘 상한가 나왔죠. 차트 위치가 월봉상 여기가 머리 꼭대기, 자 어깨, 무릎, 발로 빠진 상태, 여기가 발이고 여기 발, 무릎 자리, 박스 중앙 자리, 월봉 역배열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9,0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박스니까 여기서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든 노랑으로 바로 가든 요 흐름을 노렸으면 되는 거죠. 초록 화살표로 빠져도 눌림 매수 구간이다. 철도주로 낙폭과대 양호로 추천을 9월 20일에 드렸고요. 바로 1차 매수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5% 10% 기다렸다가 1차 매수하고 이후에 또 추가 하락이 나오면 2차 매수 추매를 해서 포지션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종가 베팅은 꼭 당일에 매수할 필요가 없고 다음날 이후 음봉을 기다려서 매수를 해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으로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도 된다는 거죠. 항상 초록 화살표를 기본으로 대응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하락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의 승률 그리고 멘탈을 지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겠죠. 결국 이렇게 박스 하단까지 밀렸다가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포지션에 따라서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법을 잘 이해했고 원칙을 잘 이해를 했다면 수익 전환도 가능했다. 이건 일봉이고 이 자리에서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린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큰 비중으로 들어갔다면 손절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한번 튀었다가 밀리고 또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하락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없이 바로 들어갔으면 손절했을 수 있고요.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 대응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 안하고 바로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 가능성이 크고요. 초록 화살표로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뒤에 빠지면 또 2차 매수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수익 전환이 수월하게 나온 거죠. 자, 요 자리 반등 확인하고 추천이 들어갔던 거고, 자 1차 매수 그리고 밑에서 2차 매수 했으면 여기서 탈출 기회가 나왔었죠. 자, 손절이 분명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매 기준으로는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밑에 이런 식으로 제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했고, 여기서 1차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마이너스 10% 이상일 때 추매를 또 하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8% 정도 빠지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가 수익 전환이 된 거고요. 자, 여기서 들어갔던 분들도 수익 전환이 됐습니다. 가만히 들고 있었어도. 가만히 들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자 일봉상 여기서 거래량 터졌고 거래량 없이 하락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버텨볼 수가 있었고, 가장 큰 이유는 월봉입니다. 월봉이 여기가 머리고 제가 추천한 자리는 무릎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가 발이고 이제 무릎에서 어깨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무릎 타점 당연히 홀딩이 가능했다. 차트 월봉은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 자리였다. 추세 전환 자리였다. 그리고 일봉은 낙폭과대 자리였다. 차트의 위치 이해와 원칙 분할 매수로 무난히 수익 전환이 나왔고요. 포지션에 따라 손절이 나왔을 수는 있다. 재료는 로봇, 철도, 화폐개혁 이렇게 3개, 이 중에 철도로 추천을 드렸는데 로봇으로 오는 상한가 나왔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수술 보조 로봇 개발, 보조 로봇 개발을 하면서 상한가 9월 말에 눌림 추천이었고, 포지션에 따라 손절도 있습니다. 하락 후에 반등이 나왔다. 이거 앞에 설명드린 대로 손절 안하고 버텼으면 수익 전환이고, 이제 초록 화살표로 눌림 진입했으면 9월 27일에 수익 전환 구간이 있었고요. 수익을 놓치고 홀딩한 경우 마이너스 10% 이하 하락권으로 홀딩 후에 수익 전환이 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월봉 무릎 접근으로 무난히 수익이 전환이 되었다. 이제 상한가 나왔고, 이때도 상한가 다음날 조금 7% 튀었다가 뒤에 무너졌죠. 이것도 또 이렇게 살짝 튀었다가 다시 또 크게 무너지는 최악의 흐름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늘 가장 중요한 게 상한가 종가를 지키는 거라고 했죠. 1400원을 지켜야 더 갈 수 있는 건데 결국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도 상한가 종가인 1060원 여기를 지켜줘야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이탈이 나오면 이전처럼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고요. 지키고 올라가 준다면 여기 윗꼬리 저항대 11,000원 정도 1차 저항대 보시고, 그 다음 여기를 안착하면 이제 다음 전고점 여기도 11,500원 정도 하네요. 11,000원에서 11,500원 정도, 여기가 제일 강력한 저항대로 보면 되는 거고, 여기를 안착하면 힘이 크게 열려요. 여기 윗꼬리도 있긴 하지만 윗꼬리는 항상 좀 약한 저항대로 보고, 많지도 않으니까, 여기는 여러 번 걸렸지만 여기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 더 약해지는 요 구간에서부터 힘이 탄력이 더 붙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월봉으로 다시 와서 보면은 요 구간에서 저항이 많이 걸렸고, 이제 여기를 안착하면 여기까지 힘이 좀 크게 열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크게는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작게는 지금 최근 이렇게 박스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탈 구간이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부딪혔던 구간으로 보면 상단은 여기, 그리고 하단은 여기가 되는 거죠. 다음 동훈아나텍, 기존 만원에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였기 때문에 스윙 가능하다고 분석을 드렸었고요. 요 자리들과 같은 자리죠. 앞에 4번과 같은 자리 5번째에서 또 급등이 나와주면서 400% 이상 올라갔고요. 항상 요 무릎 자리에서 가속이 나옵니다. 이건 일봉이고, 여기 만원 자리에서 제가 스윙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속이 붙어서 쭉 크게 올라갔고,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면 남아있는 물량 계속 홀딩하면서 추세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꺾일 때 매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내려가는 어깨, 올라가는 어깨가 아니라 내려가는 어깨에서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하자. 추세를 타면. 현재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남아있는 물량을 대응했으면 되는 거죠. 상승 파동이 끝나고 지금은 하락 파동이 나오던 중에 이때처럼 가짜 반등이 크게 나와주는 중입니다. 이렇게 가짜 반등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오늘 시간에 상승까지 합쳐가지고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이전처럼 요 구간처럼 크게 올랐다가 뒤에 무너지는 흐름은 경계를 하자. 현재 요런 자리랑 유사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도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쌍봉 이탈 나왔고요. 이렇게 쌍봉 이탈하고 추세 이탈 동시에 같이 나왔죠. 뒤에 가짜 반등 크게 한번 주고 빠집니다. 가짜 반등 주고, 지금 동훈아나텍이 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뒤에 무너지는 걸 경계를 하자. 무조건 이렇게 빠진다가 아니라 경계를 하자는 겁니다. 경계를 했으면 이런 자리에서 당하지 않아요. 끌려 내려가지 않아요. 짧게 뭐 손절을 하던가 수익을 잘 챙깁니다. 근데 경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잘 잡아놓고 가만히 들고 있다가 제자리까지 손실 전환 당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아낄 때 대응을 해준다. 요 패턴 잘 기억하시고요. 미쳤네 이런 미친 단기 계급등 후에는 90% 확률로 이렇게 가짜 반등 하락이 나옵니다. 상승 파동이 끝나고 하락 파동이 나오는 거죠. 요 노란 색깔 구간에서 가짜 반등 크게 나오니까 요 구간에서 짧게 잘 챙겨 먹고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크게 물렸던 분들도 요 구간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좀 봐야지, 본전 오겠지 하다가 더 떨어지고 또 본전 오겠지 하다가 더 떨어지고 이렇게 희망을 주면서 결국은 하락이 나와 버리니까 이런 이탈이 나오는 구간들 잘 체크해가지고 대응하시고요. 6월부터 크게 올랐던 이유는 세계 최초로 30초 만에 타액으로 당 측정 임상 성공, 같은 내용에서 인도의 특허 등록이 나오면서 낙폭과대 자리에서 상한가 오늘 나와줬습니다. 좀 더 상승하더라도 가짜 반등은 주의를 하자. 미친 추세 후에 늘 가짜 반등, 크게 나오는 가짜 반등을 조심을 한다. 자, 이렇게 왼쪽에 미친듯이 급등이 나왔던 애들은 이후에 오른쪽에 늘 가짜 반등 조심을 하자. 여기서도 가짜 반등 주면서 결국 밀렸고, 지금도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짜 반등으로 뒤에 또 밀릴 수가 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걸 좀 여러분들이 패턴을 숙지를 해두고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건 차이가 크죠. 늘 최악의 흐름을 경계를 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역배열 흐름이 잡혀 있었고요. 상단까지 올라와주면, 역배열 상단까지 올라와주면 여기 2,000원, 27,000원 정도까지는 좀 상방이 열려 있고요.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이제 상승 시나리오는 여기를 뚫고 올리면서 이렇게 전고점도 뚫고 3만원도 뚫고 추세를 돌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갈 확률보다는 좀 밀릴 확률이 조금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상승이 너무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이 나가는 겁니다. 요 매물을 뚫고 다 올리는 경우는 극히 낮은 확률이다. 작게는 이렇게 역배열 오늘 장중에 끊으면서 바로 상한가 마감을 해줬고요. 시간의 상승까지 합쳐가지고 아까 앞에 봤듯 역배열 큰 추세, 그리고 역배열 큰 추세가 27,000원 정도 했었죠. 27,000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었고 3만원 저항대 보시고, 또 그 다음 지지는 121선 21,500원 여기를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10월 10일에 저가 보면 되고요. 중간값으로 2만원 보시면 되고, 또한 61선도 봐야 되겠는데 61선이 3만원 살짝 밑에 29,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단기 2평을 넣어보면 단기 2평이 하나 25,500원 정도, 그리고 61선이 29,000원 정도 하네요. 단기 2평으로 이렇게 저항대 체크해 두셔도 되고요. 일단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거는 1차적으로 크게 보는 건 요거, 요 흐름 내에서 대응을 하자. 다음 우리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죠. 21선과 역배열 동시에 끊는 자리에서 장중 추천 드렸었고, 눌림은 미체결, 돌파만 개별 수익이고요. 요 타점 잘 숙지하시고, 요 자리에서 상한가 다음날도 급등,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서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3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 이제 슬슬 좀 하락하는 걸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때도 4일 연속 급등 나왔다가 뒤에 크게 무너졌고요. 지금도 연속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처럼 좀 무너지는 최악의 흐름을 숙지해 두고 염두에 두고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 아직은 추세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음봉 마감하긴 했지만 유지가 되고 있고, 오늘의 저가 2,440원 지키면 계속 홀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300원, 그 다음에 저가인 2,150원 캔들 기준으로 저가와 시가 기준 잡고 이렇게 3개 주요하게 지지 보면서 지키면 쭉 홀딩 하시고,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 하면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보일 때 멍 때리지 말고 분할 매도 해줍니다.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든 분할 매도를 하든 반드시 선택 대응을 한다. 여기 찹찹찹 구간 잘 숙지해 두시고, 여기 전고점 2,75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안착 실패하면 이전처럼 크게 밀릴 수 있다는 거 상기해 두자. 다음 엑스게이트 양자암호 관련주, 얘도 3일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동일하게 오늘의 저가나 전날에 상한가 종가를 봐야 되겠네요. 5,000원 정도 이렇게 두 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고요. 우리로가 무너지면 당연히 엑스게이트, PPI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동반 하락이 나오는 거니까 대장주인 우리로를 잘 보면서 나머지 종목들 하락 시에 잘 대응해 줍니다. PPI는 오늘의 저가나 5일선 둘 중에 하나 택해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에코프로 볼게요. 6만원부터 중장기 추천 드렸던 종목이고, 61선 지키고 반등, 61선 이탈한 구간에서부터는 큰 하락 경고를 계속 드렸습니다. 중장기 추천 주긴 하지만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계속 좀 하방이 잡혀있죠. 121선 85만 5천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여기도 역배열 저항대 안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딱 끊어줘야 됩니다. 이전처럼 이전에 끊어준 구간을 보면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 끊어주는 구간이 필요하다. 끊어주는 구간, 끊어주는 구간, 여기도 끊어주고 살짝 올라갔다가 뒤에 밀렸죠.
작게 크게 끊어주는 구간들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크게 보고 큰 역배열을 끊어주는 구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를 안착해야 추세를 돌리고 나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전 맥점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77만원 정도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 그대로 지지로 바뀐다. 일단은 지키고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요 맥점 77만원 정도도 잘 체크해 두시고요. 이탈하면 그 다음에 차례차례 밑에 3개 원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도 유사하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요. 오늘 1년선 회복은 해줬고 요 큰 역배열 끊고 올라서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에코프로 HM, 얘는 역배열을 살짝 끊어줬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빠지던 중에 살짝 끊어줬고 2년선 65,000원 지지 그리고 7만원 안착이 중요한 자리. 포스코들도 간단히 볼게요. 포스코홀딩스 121선 위에서 살짝 역배열 끊어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다음 포스코 인터,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포스코 스틸리온 대개 다 유사하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이고, 포스코 스틸리온은 121선 부근 5일선 살짝 안착하면서 낙폭과대 반등을 또 노려주는 자리고, 대개 다 유사하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이죠. 명확하게 큰 추세를 끊어주는 게 필요해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렇게 35만원을 회복해줘야 역배열 끊고 돌리는 흐름이 나와주는 거고요. 다음 전쟁 수혜주들 볼게요. 흥구석유, 한국석유, 빅테카 같은 대장주들은 강하게 상승 마감이 나와줬고, 나머지 따까리들은 하락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국동유화, 기산텔레콤, 해인 이런 종목들 어제까지 강세 마감이 나왔지만 하락 시작을 했죠. 이런 식으로 따까리들은 좀 하락세가 나왔고 대장주급들은 상승세를 이어줬다. 흥구석유는 월봉상으로 저항대가 하나, 둘, 1600원 그리고 11,900원 두 개 있고요. 여기가 역대 신고가 가격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재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지지를 500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네요. 9,500원, 9,000원, 8,500원. 시가가 더 중요하니까 8,270원 여기를 더 중요하게, 크게는 이렇게 3개로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 값으로 여기 하나 넣어주던가 하면 되겠죠. 요런 거는 단기 이평을 넣어봐도 이평들이 다 밑에 있고 주가는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캔들을 이용해서 혹은 가격적으로 대칭을 이용해서 지지를 잡아줘야 됩니다. 밑에 이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쓸모가 있어요. 주가랑 가까우니까, 이렇게 빡 올라가 버리니까 주가와 이평이 멀어져 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혹은 분봉으로 들어가 가지고 분봉상의 지지를 보셔야 되고요. 분봉 이렇게 박스 나와 있었고 15일선이랑 일치하는 박스 하단 자리, 분봉상으로 이런 캔들 혹은 지표들을 활용해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석유주는 대장 흥구석유를 비롯해서 한국석유, GSE, 에코바이오 정도가 강세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유럽에서 난방비가 비상이다, 곧 겨울이 닥치고 있고, 이스라엘이 가스전을 폐쇄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것도 겨울주로서도
체크를 좀 해 두셔야 되겠네요. 국제유가는 상승세가 좀 꺾였지만 천연가스 공급 부족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내용도 체크를 해두자. 다음 방산은 빅텍이 대장주고 대성하이텍도 방산주로 부각이 되면서 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빅텍부터. 빅텍 상한가 다음날 좀 빠지더니 또 반등을 해주면서 1년선 회복하고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다음 5,500원 2년선 안착이 중요합니다. 지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고 5,500원 안착 여부 중요. 반년선 저항 안착을 해준 자리 두 번째 지지가 121선 맥점이고요. 다른 애들은 좀 빠진 상태죠. 퍼스텍도 빠졌다가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상승 마감은 하지 못했고, 스페코도 마찬가지 한일 단조도 유사한 흐름으로 상승은 실패를 했고, 다음 대성하이텍 상한가 다음날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21선 위에 위치해 있고요. 상한가 종가 지키고 강한 흐름. 빅텍과 마찬가지로 상한가 다음날 강세 유지. 121선 안착 실패하고 밀리다가 지금 안착을 하고 추세를 돌리는 자리. 1년선 9,800원 정도 여기 안착이 중요하고,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탈하면 조심하시고 지키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된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이번에 방산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지수를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볼게요. 호실적으로 강세가 나왔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고점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장기 2평 1년선까지 빠졌고요. 다시 또 올라가더니 밑에서 또 다시 놀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큰 박스로 봐야 되고, 여기서 W 반등을 꾀하는 자리죠. 7만원 정도, 69,0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한데, 여기 오늘 딱 근사치 도달하고 밀렸고요. 계속 요 박스로 좀 보셔야 되겠네요. 66,000원 정도 지켜줘야 되고, 여기 이탈하면 크게 또 요 구간까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안착해야 다시 박스 상단 74,000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지금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박스 대응하면 되는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오늘 안착을 실패를 했네요. 종가상 딱 이렇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다음 LG에너지솔루션. 얘도 현재 크게 역배열로 잡혀 있고요. 작게는 이렇게 끊고 올라갔습니다. 이전에 이 구간에서 추천 한번 했었고, 여기가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이었죠.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에서 추천하고 크게 올랐다가 무너졌고, 지금도 작은 역배열은 끊어줬고요. 큰 역배열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지는 최근에 저가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초전도체 관련주 볼게요. 신성델타테크. 여기서 신성 ST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드렸고, 초전도체 엮여가지고 운좋게 미친 추세가 나왔습니다. 뒤에는 좀 빠지다가 역배열 끊고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10월 19일에 신성 ST 상장일이죠. 다음 주니까 이번 주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어제 리딩 드렸고,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뒤에는 좀 크게 밀리는 거 경계를 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지금 85% 오른 자리고, 어떤 이유로든 크게 빠질 수 있겠죠. 일단은 추세 타고 있으니까 홀딩 하시고,
6만원 오늘의 저가, 그 다음에 전날의 시가, 이렇게 이탈할 때마다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 지키면 홀딩 하시면 되고요. 오늘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석배 대표가 공식 발표를 준비 중이다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 내용 체크해 두시고요. 확정이 되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다. 공식적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시기는 아직 조율 중. 상용 언급, 지분 분쟁 모두 해결이 됐다. 저런 내용을 떠나가지고 주가가 크게 오르면 어떤 이유로든 빠질 수 있다.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합니다. 다음 서남, 여기서 역배열 끊을 때 추천드렸었고 크게 오른 다음에 밀리고 현재 박스 상단까지 다시 올라왔네요.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최악으로는 다시 박스 하단까지 빠지는 흐름 경계, 상승 시나리오는 박스 돌파하고 또 크게 올라가 주는 거죠. 얘도 가짜 반등이 크게 나오고 크게 무너지는 구간,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또 크게 오른다 하더라도 뒤에 크게 무너지는 건 계속 경계를 해야 되겠죠. 다음 이렌시스, 로봇주 중에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추천주, 여기서 추천드렸고 단계 70% 올라갔다가 밀리고 여기서 또 박스 돌파하고 전고 돌파하고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또 N 패턴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올라가다가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뒤에는 또 M 이탈 조심을 해야 되겠죠. 큰 맥점이 4,200원 정도예요. 여기를 지키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최악으로는 또 3,000원까지 빠지는 흐름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크게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도 크고 하락도 크니까 이런 큰 하락 구간을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일단 보유자분들은 오늘의 시가인 5,100원 정도를 지키면 계속 홀딩 가능하고요. 이탈하면 분할 매도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진 4개 이렇게 주의하게 보시면 되고요. 저항대는 윗꼬리, 오늘의 윗꼬리, 그리고 26일의 고가 보시면 되고요. 다음 10월 10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나왔나 볼게요. 오늘 지수가 꽤 좋았지만 상승 마감한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네오팩트 고가 18%, 종가 보합, 정석 반짝 나왔고요. 1년선 안착 실패. R&2 테크놀로지 반짝, 반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하락 마감. 레뷰 코퍼레이션 반짝, 솔브레인 반짝, 알서포트 반짝, 한싹 반짝, 위더스 제약 크게 반짝했네요. 고가 22%, 종가 6%. 반짝이긴 해도 그래도 여전히 추세는 유지 중에 있습니다. 5일선 지켜주고 있고, 다음 폴라리스 오피스 반짝, 나인테크 상승 마감, 상승 마감 아니네요. 고가 8%, 종가 5% 반짝, CU 메디칼 반짝,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반짝, 솔브레인 홀딩스 반짝, 갤럭시아 SM, SY 모두 다 반짝반짝. 지수가 강했지만 상승 마감한 종목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간의 상승 종목들은 크게 튀었다 빠지니까 고점에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하고, 보유자분들은 요 튀어주고 빠지는 구간에서 수익 극대화를 잘 해줘야 되겠죠. 분할 매도하면서. 다음 10월 11일 강세 섹터 장중 특징주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로봇, 석유, 제약 의료기기, 탈모, 태양광. 로봇 관련주, 로보월드 일정이 11일부터 14일까지 있죠. 근데 요것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개별 호재로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로봇주는 대부분 9월이 제가 고점일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9월 초에 고점 찍고 대부분 빠졌죠. 이렌시스, TPC 글로벌 제외하고는 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추천주였던 푸른기술
치과 임플란트 수술 보조, 로봇 개발로 상한가 마감. 네오팩트는 전일 시혜 상승이었고 정석 반짝, 삼자 배정 유증. 다음 오늘 가장 핫했던 아마존 클라우드 관련주. 아마존 한국 인프라에 8조를 투자한다. 포시에스 장중 크게 올라갔다가 오늘 시간에 또 상한가 마감됐고요. 웅진도 크게 튀었다 빠졌고, 솔트웨어, 비트나인, 시큐레터, 모니터랩, 남성, 오픈베이스. 다음 제약 의료기기 동훈 아나텍 낙폭과대 자리에서 타액당 진단기 최다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도에 특허를 등록했다. 이에 상한가 마감. 시간에까지 살짝 올라가지고 상한가 마감 나왔습니다. 이전에 너무 크게 6월에 크게 500%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가짜 반등은 조금 더 오르더라도 가짜 반등은 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피플바이오, 알츠하이머 관련, 신신제약, 세계 최초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자체 연구 설비 구축으로 박스 돌파가 나왔고요. 뷰노가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최근 의료 AI 관련주들이 낙폭이 아주 심하죠. 다음 권리락 무상증자 강세 종목들 드림 CIS, 코난 테크놀로지, GMBS 에코. GMBS는 1대3 무상증자 결정으로 큰 호재가 떴는데 이전에 선반영이 좀 크게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요 발표 전까지 오르다가 발표하고 나서는 재료소멸 하락이 나왔습니다. 항상 이전에 선반응이 컸다면 호재가 뜨더라도 재료소멸 하락 주의를 하시고요. 다음 석유주, 전쟁 수혜주, 대량주급인 흥구석유, 한국석유, GSE 이런 애들은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극동유화 그 외에 좀 밑에 애들은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이 단발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탈모 관련주 위더스 제약, 탈모약 설비 구축, 장기 지속형 치료제 생산을 할까 기대감에 크게 반짝이 나왔고요. 전일 시혜 상승이라서 크게 반짝. 프롬바이오 같은 섹터고 특허 취득 내년에 임상 목표로 또 크게 반짝이 나왔습니다. 다음 태양광 풍력 관련주 하나솔루션 우가 크게 반응이 나왔고, EU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법안 최종 채택 소식. 다음 인공지능 관련주 추천주였던 줌인터넷 10월 일정주로 추천을 드리고 최대 35% 수익이 나왔죠. 네이버 카카오 사전 규제 추진, 토종 플랫폼 고사 우려에 올라갔습니다. 다음 폴라리스 오피스 기업 설명에 있었고 전일 시혜 상승이라서 반짝 상승 나왔고요.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 반응, 낙폭과대 반응. 다음 양자암호 관련주 3일 연속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이제 슬슬 급등에 따른 당연한 하락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까지 왔으니까 하락시에 반드시 대응해 주시고요.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들,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추천주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해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0월 11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애니젠 상한가, 화장품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요. 교환권 분쟁 소송이 있습니다. 이게 어감이 좋지 않아가지고 악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환권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지분을 매수를 해야 되니까 매수세가 붙는다, 이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는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휴마시스 요 구간에서 제가 경영권 분쟁 호재가 떴을 때 추천을 드렸고요. 경영권 분쟁이 종료가 되면서 또 하락이 나왔고, 뒤에는 1대3 무상증자 호재로 급등 하락 나왔다가 권리락 강세, 또 무중일까지 쭉 하락이 나왔습니다. 요 패턴도 잘 숙지하시고 무상증자 종목들, 권리락 진행 중인 종목들 패턴 잘 숙지하고 이렇게 끌려 내려가는 뒤의 흐름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무상증자 결정, 크게 반짝, 그리고 뒤에는 무너지고 걸리락 강세, 뒤에 또 무상증자일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진다. 잘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 모르고 자꾸 권리락 꼭대기에서 물리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아우딘 퓨처스도 작년에 경영권 분쟁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뒤에는 무너졌습니다. 경영권 분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안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크게 가고 일부는 반응이 없고요. 헤니젠은 오늘 시간외로 반응이 나왔다. 헤니젠 월봉 파동이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반복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은 추세가 꺾이고 밑에 있는 구간이죠. 일봉 9월 1일에 고점 찍었다가 주주 배정 유증 악재로 하한가가 나왔고요. 481선 여기서 정직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15,000원 13,500원 정도의 박스, 시간의 상한가로 16,500원까지 올라왔고요. 16,500원. 현재 여기 갭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갭 메우기 시도 구간입니다. 여기를 안착하면 여기까지 17,000원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갭 메우기 구간이 됐던 거죠. 갭 상승이 나오면 갭 하락을 주의를 하고 갭 하락이 나오면 갭 메우기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일단 17,000원 가장 중요한 맥점이고요. 여기 17,000원 지지 받다가 이탈하고 급락이 나왔으니까 이후에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는 맥점이 됩니다. 17,000원 안착 여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작은 전고 이제 전고점 기준으로 다음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17,000원 안착 실패하면 요 17,000원에서 13,500원 사이에서 또 큰 박스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좀 더 크게는 12,500원까지. 갭 메우기로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은 에이프로젠이 있고요. 에이프로젠 이건 안 보이네요. 여기 갭으로 하락이 나왔던 구간 있죠. 악재가 떠서 크게 하락이 나왔고 노랑 안착하면 주황까지 쉽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80%까지 크게 줬던 거고요. 갭 하락이 나왔으면 이후에 갭 메우기 간식, 그리고 갭 상승이 나오면 뒤에는 갭 하락을 주의를 하자. 다음 퓨처캠 상한가 치매 관련주고 최근 전립선암 이슈로 호재로 상승이 나와주다가 좀 크게 밀리더니 또 시간외로 상한가가 나와주네요. 월봉 역배열 끊고 급등이 나왔고요. 얘는 과거에 요 구간에서 역배열 끊는 구간, 요 구간에서 추천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타점은 미래에도 계속 같은 타점에서 반응이 크게 나와준다. 이런 타점들, 역배열 끊고 올라가는 타점 잘 숙지하시고, 여기도 끊고 올라갔던 타점들, 여기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하는 타점들이 여기가 진짜 많이 있죠. 지금은 전고점 이렇게 3개 보시면 되고, 일봉 크게 이렇게 박스 살짝 뚫었다가 밀렸고요. 시간의 상한가로 14,000원 정도까지 또 회복을 해줬습니다. 현재는 또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겠고요. 박스 상단, 박스 하단, 큰 거는 지울게요.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단순한 구간. 다음 포시에스 9.8% 아마존 클라우드 관련주
웅진이랑 솔트웨어도 2, 3%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요. 아마존이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에 8조 원을 투자한다. 이게 오늘 장중 급등이 있었고, 호시에스 반짝했다가 시간으로 상승 나오면서 2,800원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상한가 마감. 월봉은 이렇게 크게 박스였고요. 박스를 보여주다가 역대 신고가 찍고 밀리고 박스 하단까지 또 하락. 여기서 박스 중앙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박스 중앙까지. 박스 상단이 3,000원 정도, 3,200원. 일봉 크게 올랐다가 고점에서 음봉 윗꼬리 만들고 제자리까지 하락. 오늘 장중에 역배열 끊고 장기 입형 안착 마감한 자리에서 바로 시간의 상한가로 다시 2,800원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의 종가 2,550원 지지를 하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되면서 추세 전환 되는 거고, 실패하면 또 여기까지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빠져요. 크게 오르고 크게 빠져요. 파동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하자. 지키면 상관이 없고요. 2,550원 맥점 기억해 두시고, 저항대는 아까 월봉에서 봤듯 3,000원 그리고 3,200원 정도였죠. 그 다음에 3,500원, 250원 단위로 작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웅진, 얘도 아마존 클라우드고 시간외로 3%, 크게는 역배열, 살짝 끊어주려고 하는 구간. 박스로는 이렇게 W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W 반등이 나와주는 자리. 일봉 단년선 안착 실패했고 시간의 상승으로 다시 또 안착을 시도하는 자리. 1년선 1,400원 종가상 안착 중요하고요. 이렇게 장기 입형 3개 있는 거 보고 저항 대응. 오늘 윗꼬리도 숙지해 두시고, 지지는 이렇게 3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니까 1차, 2차, 3차. 다음 솔트웨어, 얘도 아마존 클라우드 관련주고 시간으로 2% 상승. 역배열 끊고 급등이 나와주면서 N 패턴으로 반등이 나와주는 중이고요. 이런 식으로. 일봉 다시 또 481선 안착했습니다. 살짝 안착해 주다가 안착했고, 안착했는데 밀리고, 또 안착했는데 밀리고, 자꾸 안착을 한 다음에 1년선까지 밀리는 구간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1년선까지 밀렸다가 반등. 지금도 조금 더 올라가다가 다시 또 여기까지 밀리는 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파동이 크니까 무리하게 자꾸 요 윗꼬리 자리에서 따라붙지 않도록 하시고요. 다음 GMBS 에코 8.8% 1대3 무상증자 결정. 호재가 떴는데 장중에는 하락이 나왔고요. 시간으로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월봉 역배열 끊고 여기서부터 추세 돌리면서 쭉 크게 우상향이 나왔고요. 오늘 강세를 보여주다가 무상증자 결정 후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재료 소멸이 나온 거죠. 이렇게 선반영이 크게 나왔고
뒤에는 재료 소멸로 하락하는 구간. 오늘 시간의 상승이 나왔지만 또 지금 상승 추세가 끝났고 하락 추세로 잡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가짜 반등 주면서 더 빠지는 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자리. 최악으로는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짜 반등 주면서 종가상으로 이렇게 역배열 끊고 올려야 되고요. 시간으로는 32,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나왔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고 정지가 됐다가 거래 재개되니까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와버렸죠. 선반영이 컸기 때문에. 최근에 1대3 무상증자 결정이 있었던 종목이 드림 CIS가 있었죠. 얘도 9월에 선반영이 이미 크게 나왔기 때문에 무증 결정하고 하락이 나왔습니다. 항상 선반영이 나오면 뒤에 하락을 조심을 하시고, 요 구간이었죠. 여기서 발표하고 하락, 그 다음에 정석으로 권리락 강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무상증자일까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이게 정석 패턴입니다. 권리락 강세, 다음 무상증자일까지 약세가 나온다. 무증 차트 수없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몇 개 더 볼게요. 미래산업, 얘도 마찬가지로 선반영이 60% 나왔기 때문에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고,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일까지 하락하는 패턴. 이게 정석이니까 잘 외워두시고 대입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GMBS로 다시 와서 뭐 다 봤죠?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는 거 조심하자. 이후에 권리락 강세가 또 나올 겁니다. 권리락 강세 나오고 뒤에 무증일까지 하락이 나올 것이다. 다음 리튬 관련주, 하이드로 리튬 8%, 리튬 포어스 5%. 딱히 뉴스는 없고 낙폭과대 반등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이드로 리튬 미친듯이 올랐다가 추세 끝나고 지금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이죠. 낙폭과대 반등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계속 역배열로 쭉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여기를 끊어줘야 되고요. 작게는 살짝 끊어줬네요. 작게는 살짝 끊어준 자리에서 시간의 반응이 나왔고요. 여기를 끊어줘야 돼요. 다음 리튬 보어스, 얘도 차트가 똑같죠. 월봉 역배열 끊고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 이렇게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지는 거 당연하니까 늘 조심을 하자. 늘상 강조드리는 미친 추세 후에 요 가짜 반등 구간, 큰 가짜 반등 후에 뒤에 빠지는 거 조심을 하시고, 121선 반등 정직하게 보여주다가 이탈하니까 뒤에는 쭉 빠져버렸죠. 121선이 맥점이었다. 얘도 요 큰 역배열을 끊고 올려야 되고요. 작게는 이렇게 시간으로 살짝 돌파 안착을 해주는 자리. 다음 디지털 화폐 관련주, 로지시스 4%, 한네트 3%. 최근에 강세가 나왔던 종목이고, 로지시스 상한가 후에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밀리지 않고 박스,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시간으로 4,3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1년선 안착 시도를 해주네요. 밑에 121선 있으니까 여기 121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박스 매매 하시면 되고요. 이탈하면 이제 단기 포지션 분들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고점 박스 대응 구간, 월봉은 역배열 끊고
추세를 돌리려고 시도하는 역별 돌파 초입 무릎 구간이고요. 다음 한네트. 한네트도 월봉 역배열 끊고 올리는 추세 전환 시도 자리고, 한네트는 조금 더 약한 흐름으로 장대 양봉 종가 위에서 노는 게 아니라 지금 밑에서 놀고 있죠. 좀 더 약한 흐름으로 박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일의 저가 5,100원 지키면 계속 홀딩 가능하고, 5,100원 이탈하면 단기 포지션 분들은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박스 상단과 1년선이 일치하는 구간 5,8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다음 에이텍 동신건설 2% 1%. 오늘 보궐선거 있죠. 요 기대감으로 반응이 나온 것 같고요. 현재 10시 50분 기준으로 민주당 진교 의원이 김태우의 2배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은 민주당이 이기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 동신건설 에이텍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에이텍 그때 무죄로 급등 나왔고 조금 흔들다가 고점에서 계속 힘을 유지, 오늘 시간으로 상승. 2년선 14,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다음 동신건설 보기 전에 지금 갭 상승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는 이렇게 박스 대응 14,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내일 급등 예상. 다음 동신건설 역시 동일하게 무죄로 급등이 이렇게 나와줬다가 좀 밀리더니 다시 상승. 현재 481선 위에 있고요. 파동이 크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 전고점은 여기 하나, 여기 둘, 중간값으로 여기 하나 보시면 되겠고, 동신건설도 내일 급등이 예상이 되죠.